자, 2025년 3분기 실적 시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려했죠? 그런데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이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장 이야기로 나뉩니다. 오늘 그 놀라운 시장의 분열, 제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숫자부터 보시죠. 86.2%. 이게 대체 뭘까요? 바로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중에서 와, 우리 예상보다 훨씬 잘했네 하고 외친 기업들의 비율입니다. 보통 역사적 평균이 한 70%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정말 대단한 수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 엄청난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과연 뭘까요? 이 숫자 하나만 보고 시장 전체가 좋구나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 시즌이 왜 예상보다 훨씬 더 강했는지 그 이유부터 살펴볼게요. 단순히 기업들이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진짜 여러 긍정적인 신호들이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첫째, 2021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렸습니다. 이건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익 성장률은 15.4%, 원래 예상치가 8%였으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뛴 거죠. 게다가 앞으로도 잘할 것 같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기업이 무려 49%. 이거 10년 만에 최고치래요. 와, 특히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금융주들이 기록적인 수익을 내면서 이 분위기를 확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강력한 성과가 시장 전체에 골고루 퍼진 게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거대한 AI 격차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이 말이 지금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 같아요. 이건 광범위한 회복이 아니다. 이건 아주 구체적인 혁명이다. 무슨 뜻이냐면요, 시장 전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직 AI를 중심으로 한쪽은 혁명적으로 성장하고 다른 쪽은 소외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도넛 차트를 보시면 확 와 닿으실 겁니다. S&P 500 전체 이익 성장이 8%라고 나오죠? 꽤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정보기술, 그러니까 IT 섹터를 싹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률이 2.2%로 그냥 뚝 떨어집니다. 이건 뭐냐면요, IT 섹터의 그 어마어마한 성장이 시장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는 일종의 착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섹터별로 쪼개서 보면 이 격차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정보기술 섹터가 무려 20.9% 성장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좀 의외인데 유틸리티 섹터가 17.1%나 성장했어요. 반면에 필수 소비재 섹터는요, 마이너스 3.1%, 아예 역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딱 두 개의 시장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승자 쪽을 보면요, AI 칩 수요가 폭발한 IT, 그리고 그 AI를 돌리느라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 유틸리티, 또 M&A나 IPO 시장이 살아나면서 재미를 본 금융 섹터가 있습니다. 그럼 패자는 누구냐? 지갑을 꽉 닫은 소비자들 때문에 힘든 소비재 섹터, 그리고 유가가 15%나 뚝 떨어지면서 발목 잡힌 에너지 섹터죠. 원인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양극화된 시장도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거든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리스크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이 관세 문제 때문에 시장이 얼마나 출렁였는지 한번 보세요. 10월 9일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 들자마자 바로 다음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에 100% 추가 관세라고 위협했죠. 그 결과요, S&P 500 지수가 하루 만에 2.7% 넘게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갑자기 중국이랑 다 잘 될 거야 이러면서 태도를 싹 바꾸니까 시장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반등했어요. 와, 시장이 이 이슈에 얼마나 예민한지 진짜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리스크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방금 보신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트럼프 중국 간의 관세 불확실성이죠. 둘째는 정치적 리스크, 미국 정부 셧다운이 계속되면서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멈춰버렸어요. 깜깜이 상태인 거죠. 마지막으로 경제적 리스크,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끈질깁니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3.7%로 목표치를 한참 못 돌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번째 파트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투자 전략, 일종의 플레이북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PAAD라고 들어보셨나요?
실적 발표 후 주가 표류 현상이라는 건데 별명이 시장 이상현상의 할아버지예요. 이게 뭐냐면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온 주식은 발표 이후에도 한 60일 정도 계속 오르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실적이 나빴던 주식은 계속 질질 흘러내리는 현상을 말해요. 놀라운 건 이게 1968년에 발견됐는데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먹힌다는 겁니다. 이 PEAD 현상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써먹을 수 있는 전략이 있어요. 첫째, 어닝 서프라이즈가 가장 크게 난 주식들, 그러니까 상위 20%를 딱 찾아냅니다. 둘째, 발표 직후에는 막 정신 없으니까 하루 이틀 정도 기다렸다가 변동성이 좀 잠잠해지면 그때 사는 거예요. 셋째, 그리고 나서 약 60거래일, 그러니까 한 분기 정도 쭉 들고 갑니다. 마지막으로 매 분기 실적 시즌마다 이 과정을 그냥 반복하는 거죠. 간단하죠? 지금 시장 상황에 딱 맞는 섹터별 투자 전략은 이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비중을 늘려야 할 곳들, 즉 오버웨이트 섹터는요.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M&A 회복, 그리고 요즘 핫한 GLP-1 비만 치료제 같은 확실한 성장 동력이 있는 IT, 유틸리티, 금융, 헬스케어입니다. 반대로 비중을 줄여야 할 언더웨이트 섹터는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이미 소비재와 저유가로 고생하는 에너지 섹터죠. 그런데 여기서 기회도 있어요. 월마트 같은 할인 소매 업체들은 오히려 가성비를 찾는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거든요. 이런 곳은 주목해볼 만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시장은 거의 완벽한 상황을 가격에 다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S&P 500의 주가 수익 비율, PE가 22.8배인데 이게 10년 평균인 18.6배보다 훨씬 높아요. 그만큼 AI가 이끄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건 동시에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불고 있는 이 AI 열풍은 과연 더 강력하고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또 하나의 거대한 버블을 쌓아 올리고 있는 걸까요? 앞으로 투자자로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풀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